안녕하세요. 일과건강의 팟캐스트 무방비 뉴스 가을 방송 개편으로 새롭게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게 된 무방비 탈출 무탈 진행자 현재순입니다. 오늘은 무방비 탈출 2회 방송으로 지난 15일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삼성반도체 피해자 한혜경 씨가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을 찾았는데요. 주요 언론은 큰 관심을 보이며 소식을 전했는데요. 무방비 탈출에서는 40여 분간 진행된 대화의 전 과정을 2번에 걸친 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방송으로 삼성반도체 피해자 한혜경 씨 어머님이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에게 전하는 메시지만을 편집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이 야외에서 진행된 관계로 음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욕심 있게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지도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 나는 내가 삼성에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한 데뿐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냐고, 내가 왜 바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고 얘가 나한테 항상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해요. 처음에 들어가서 한 8개월 돼가지고는 이렇게 생리가 들쑥날쑥 거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러고 나면 얼굴에서 꽃이 이렇게 막 피부가 이렇게 막 툭툭 막 긁어나갖고 와요, 집에를. 일한 지 몇 년 정도 돼서 그랬습니까? 8개월 돼갖고요. 입사한 지 8개월 정도. 예. 예. 그리고 나갖고 보통 한 3년, 4년 되니까 생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예. 그 사이에 계속 아니야. 1년은 더 됐지. 그 사이에 산부인과를 계속 다니면서, 그러니까 흐르면 이제 때르는 주사도 맞고 약도 타다 먹고 이제. 네. 근데 거기 얘네들의 어떤 그 생활은 그게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래요. 나는 왜 주위 동료들도 그런 동료가 많았나 보죠? 그렇죠. 아, 예. 많았었지. 응? 생리 벌써. 그게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오죽하면 얘네들 흔히 하는 얘기가 거기 산부인과는 우리가 벌어먹여 살린다는 어떤 그 정도의 이렇게 그런 네.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완전히 없어지길래 얘네 때의 그 작업 현장은 굉장히 낙후된 현장이었었어요. 네. 이렇게 국소배기 장치가 삼성에서는 주장하잖아요. 잘 돼 있다고. 예. 얘네들은 거기에서 그 열기 나오는 거를 너무 추울 때는 거기 열기에다가 코를 박고 있고 추우니까 네. 그 냄새 나는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일단 지네 몸이 추우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도 40분뿐이 안 주니까 그냥 때로는 그 방진복 같은 거를 벗기 귀찮으니까 아, 그냥 예, 예. 대표로 누가 가서 24시 마트에 가서 뭐 김밥이나 뭐 사갖고 오면은 화장실 가면서도 화장실에서 소변 보면서도 먹고. 네. 얘네들은 거의 그런 생활을 거의 5년을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다 이제 생리가 아주 없어지고 나서 이제 반더라 해가지고 사프로스로 나왔는데 나오고 나가지고 4년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네, 혈전이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춘천에 인석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처음에는 계속 감기처럼 앓더라고요. 네. 네, 뭐 어깨가 아프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또 약 먹으면 좀 괜찮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약을 먹고 막 이렇게도 안 되니까 이제 MRI 찍어보니까는 머릿속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10월 초에 발견해가지고 10월 17일 날 분당 서울대병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수술하고. 몇 년이었습니까? 2005년. 2005년.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 다른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뭐 작성을 하면서 무슨 네. 일을 했냐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 다녔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냐 해서 뭐 녹색 저기 헬로판에 예, 예. 그거를 뭐 하여튼 했다. 근데 그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전자파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관두게 예. 했었다. 생리가 굳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뇌암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혜경이가 오전 9시 15분 조금 안 돼서 들어갔었어요. 근데 내가 얘 얼굴을 본 시가 저녁 10시가 넘어서 봤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예.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교수님이 불러갖고 하는 얘기가
그 암덩어리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래요. 깊이를 말하는 건데 7, 8년에서 8, 9년은 됐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로 놔뒀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무지하다는 식으로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스스로 솔직히 싹 제거는 못했다. 네. 너무도 혜경이는 한혜경 씨는 재수없게 대부분 위에서 자라는데 얘는 밑에서 위로 자랐다. 그래서 네. 재수없게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싹 제거를 하다 보면 너무 식물인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 7군데 이렇게 넘겨놨다고. 그래갖고 그 대신에 항암을 받고 방사선을 네. 41병을 받았었거든요. 네. 저는 수술하기 전만 해도 그냥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보호자는 그냥 저 혼자니까요. 거의 90%는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라. 예.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그래도 살려만 달라. 제가 그냥 보고 싶고 그때 보고 만지고 싶을 때 만져 살려만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애가 많이 남을 줄은 몰랐어요. 예. 지금은 겉만 사람이지 눈도 제대로 안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배로 보이지 말 어눌해지지 걸음 못 걷지. 저는 사실 이렇게 장애가 많이 생길 줄은 몰랐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우리 혜경이가 직업병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해갖고서는 넉 달 동안 서울대병원에 있다가 강원도 춘천병원에 오니까는 거기 사회복지과에 있는 그 최재형 선생님이 이제 바늘림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혹시 직업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서서히 하면서 지금은 진짜 200% 확신은 하지만은 네. 저희가 싸우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삼성 하면은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네. 빨리 인정하고 예. 내가 건강했을 때 데리고 갔으면 병들었다고 해서 물 한 잔 마시고 버리는 컵처럼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삼성에서 우리가 싸우는 과정에서도 방사선 유출된 적 자기는 된 적 없다. 유해물질 사용한 적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환자 나온 적 없다. 처음에 뭐 몇 명 나왔다. 다 거짓말만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젊은 애들이 지금 거의 150명이 넘었어요. 네. 죽은 사람이 지금 57명이에요. 예. 네. 그게 나이를 먹어서 걸리는 병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같이 다 똑같은 같은 라인에서 일해서 같이 죽고 그 20, 30대 사람이 그렇게 젊은 사람이 죽는다라면은 삼성이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이고 대기업이라면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삼성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싸우다 저는 사실 근로복지공단도 그래요. 우리가 1차 때 유미하고 수경이 이겼을 때 근로복지공단 가서 이사장님한테 또 때로는 그 오세희 국장님한테 보훈국장님한테 저 무릎 꿇고도 진짜 사정도 했었어요. 이사님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다. 치료나 좀 제대로 받게 해달라. 저희 정말 어려우니까. 저희는 그렇게 정말 하면은 될 줄 알았었어요. 왜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그럼요. 예.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어떻게 일이 좀 커지면은 삼성한테 도움 요청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도움 요청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상수하면서도 정말로 힘들게 정말 이사장님한테 저희가 막 그랬어요. 노동자의 아버지 아니시냐. 네. 정말 아버지 역할 좀 해달라. 치료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많이 사정했었어요. 진짜 우리 거기 땅바닥에서 잠자면서 산재 신청하러 갈 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걸 바늘리면서 했어요. 바늘림 사람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볼펜 하나 까딱까딱거리면서 무슨 뭐 죄인 신문하듯. 그래서요. 다음 말씀해보세요. 발바닥 깔딱깔딱 하면서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요. 저희들은 거기서 나오면서 정말로 진짜 피눈물 진짜 많이 흘렸어요. 그 땅바닥에서 잠자면서 시위하면서 그 비 오는 날 이사장님 좀 만나겠다고 그 꼭대기 올라갔더니 여자들을 그냥 해갖고 내동댕이 치고 저희는 거기
거기 가면 지금도 거기 물레복지를 공단을 가잖아요.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진짜로. 그리고 저희는요 진짜로 이 싸움 과정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노무사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그 아시지만 그 황유미 씨 죽음에 대해서 거기서도 그 아버님이 엄청나게 삼성의 그 직원들한테 농락을 정말로 많이 당했어요. 네. 농락이 아니라 정말 그 바닷가에 가서 내 딸이 거기 가서 일하다 죽었는데 무사히 장례 치르시오. 뭐 무사히 하면 다 책임지겠습니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달랑 와서 그 대기업에서 500만 원밖에 없었겠어요? 수표 5장 가져와서 이것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당신이 그 큰 회사 쌓아보려면 쌓아봐라. 이런 식으로다가 농락이나 하면서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삼성에서는 정말로 그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어떤 그 화학약품을 쓰면서 첫째 문제는 그 노동자들 그 직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어떤 교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딸이 항상 하는 얘기가 꼭 이렇게 기자들하고도 하고 얘기가 그 얘기 잘해요.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려면은 너희 건강 너희가 지켜라. 그럼 우리가 지켰지 않느냐. 저희가 돈 조금씩 저금을 해놨다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가서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이라도 받게끔 차라리 그렇게라도 교육을 시켰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빠지진 않지 않느냐. 젊은 목숨 죽지는 않지 않느냐. 얘가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삼성은 그 기업체들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생산량만 많이 나면. 예. 삼성에서 노동자들을 어느 식으로다가 선도하냐면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뭔 라인에서 인센티브 많이 나간다. 충동하는 거예요. 경쟁시키는. 예. 너네도 많이 빼라. 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도 우리 혜경이가 지금은 그래도 하여튼 일단은 스스로의 재발은 없어졌고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네. 제발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찍어봐요. MRI 머리를 찍어보는 거 찍어보는데 아직 뭐 이제 재발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그렇게 재수 없는 이상에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하여튼 사람을 잘 만나서 또 녹색병원을 네. 잘 만나서 이만큼 걷어주는 것만 해도 저는 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그 산업재해 빨리 인정해가지고 네. 진짜 치료나마 걱정 없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두 명, 10명도 아니에요. 네. 50명이 넘어요. 네. 돌아가신 분만. 예. 지금 아픈 사람은 100명, 150명도 네, 넘고. 네. 그러니 이거를 저희 뭐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네. 이거는 정부에서 정말로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진짜. 네. 부모님이 너무 나으셔가지고. 더 이상 정말 고통받지, 물론 아파서도 고통을 받는 건데, 또 거기에다가 싸우러 끌려다니고, 돈 없는 거 걱정하고, 이렇게 좀 안 해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한편 아버님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배갖고, 이렇게 하소연 식으로 좀 이것 좀 빨리 해주십사 하는 어떤 좀 때를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네.